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미슐랭입니다. 제가 이번에 찍을 영상은 김정환 선생님의 올림픽입니다. 저희 수능 미슐랭 사탐 만점 패널들에게 작년 수능에서 어떻게 50점을 받았는지 그 비결을 물었을 때 공통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첫 번째는 기출된 내용에 대한 완벽한 분석입니다. 따라서 올해 수특 수완과 기출 선지에 대한 학습이 가장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낯선 유형과 함정 선지에 대한 대비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기출된 내용을 완벽히 학습을 하고 또 수특 수완을 여러 번 회독을 했다고 해도 낯선 유형에 대한 추론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그 어렵게 꼬아놓은 함정 선지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낯선과 그리고 함정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여 수능에서 점수가 폭락하곤 합니다. 따라서 이미 출제된 내용과 낯선 것에 대한 조화로운 공부가 꼭 필요한데요. 이 올림픽이라는 강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강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올림픽 강좌에 대해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올림픽의 수강 추천 대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념에 대한 1회독 학습이 끝난 학생이 수강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올림픽이 문제풀이 강의다 보니 개념에 대한 학습은 1회 이상 끝난 상태로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심화개념, 고난도 유형 풀이법도 함께 정리하고 싶은 학생이 들으면 좋습니다. 올림픽은 문제풀이 강의지만 심화개념과 고난도 유형의 풀이법도 다 설명을 해주십니다. 따라서 개념 강의는 수강했는데 심화개념 강의까지는 수강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올림픽을 통해 심화개념과 고난도 유형에 대한 대비를 동시에 하면서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구평과 수능을 대비하는데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함정선지와 오답률이 높은 선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학생이 들으면 좋습니다. 앞서 인트로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사회탐구는 기출과 EBS뿐만 아니라 낯섦과 함정에 대한 대비가 고득점의 또 다른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는 이런 낯섦에 대한 대비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서밋과 자체 제작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헷갈리는 한 문항을 위한 훌륭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올림픽의 특징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파트의 특징인데요. 심화개념과 고난도 문제풀이법을 설명하신다는 점이 특별한 점입니다. 올림픽이 문제풀이 강좌다 보니까 문제만 많이 풀어주는 그런 강좌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올림픽에서도 개념을 집중적으로 다뤄주십니다. 개념이 테마별로 구성되어 있고 매치 포인트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개념과 심화개념에 대해 언급하면서 개념을 다시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와중에도 선생님이 팁이라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통해 심화개념과 고난도 유형에 대한 정리까지 해주시기에 개념에도 상당히 충실한 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념 강의 이후에 심화개념 강의와 문제풀이 강의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올림픽에서도 고난도 유형 풀이법과 심화개념을 설명해 주시기 때문에 올림픽을 선택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서밋을 통해 함정 선지와 고난도 선지를 대비해 주신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의 경우에는 그 함정 선지와 고난도 선지를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윤과 윤사의 매치 포인트 뒷부분에는 서밋이라는 고난도, 함정 선지를 대비하는 파트가 있는데 이를 통해 집중적으로 오답률이 높은 선지와 함정 선지를 만나며 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문화의 경우에는 서밋이 없는 대신 매주 한 문항씩 현장 도표 문제를 제공하여 도표 유형에 대한 꾸준한 대비를 시켜주십니다. 세 번째로 문제풀이에서의 특징인데 기출과 EBS 그리고 자체 제작 문항들이 모두 제공된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올림픽에는 최신 경향에 맞는 기출 문제들과 올해 수특 수완을 반영한 EBS 변형 문제들, 마지막으로 자체 제작 문제들까지 퀄리티 높은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제공이 됩니다. 특히 생활과 윤리에 국가 시민의 윤리, 자연과 윤리, 사회문화에서는 계층 이동 도표 같이 학생들이 유독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한 양질의 문제가 제공이 됩니다. 사실 파이널 시즌 전까지는 이렇게 사탐에 대한 양질의 문제를 제공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올림픽은 그런 문제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문제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편리한 예습과 복습을 특징으로 들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교재는 상권과 학원으로 분권이 되어 있는데요. 상권 같은 경우에는 수업용 교재이고요. 수업 시간 마지막에 다음 주까지 풀어야 될 상권 부분과 그리고 복습 시 풀어야 될 학원 부분에 대해 언급을 해주십니다. 따라서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어려운 학생들은 이렇게 선생님이 수업 때 언급하신 내용대로
이제 예습과 복습을 진행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학습에 어떤 용이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복습용 교재 같은 경우에는 앞선 어떤 수업과 연계되어 여러분이 그 수업 내용을 체화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어 상당히 복습할 때 편하게 복습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올림픽의 과목별 장점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작년에 임정환 선생님을 듣고 사회문화와 생활윤리에서 수능 모두 1등을 받은 선배님을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지식융합미디어학부 21학번 1호입니다. 1호님은 작년에 그 임정환 선생님의 사문생윤 올림픽 강좌를 전부 다 수강하셨는데 두 강좌의 장점에 대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두 과목별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임정환 선생님의 특징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강의 외적인 부분인데 임정환 선생님은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강의를 하시기로 유명합니다. NCT 썰도 유튜브에서 유명하죠? 우선 강의가 너무 재밌습니다. 네, 그리고 수험 생활에 있어서 의외로 중요한 것이 마인드적인 부분인데요. 임정환 선생님은 매 강의마다 학생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셔서 저는 작년에 힘들었던 수험 생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과목별로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회문화입니다. 사회문화의 첫 번째 특징은 행동 강령 체화를 통한 유형 정복입니다. 사회문화는 선지 자체의 정보도 중요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특정한 풀이를 떠올리는 상황 판단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 수능 10번 같은 문제들은 6월과 9월에 예고된 유형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했습니다. 기존의 유형처럼 A와 B의 입장을 확정하고 푸는 것이 아니라 먼저 A를 기능론이나 갈등론 중 하나의 입장으로 가정하고 풀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풀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많은 시간을 잡아먹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임정환 선생님은 수업을 통해 행동 강령으로 명확히 정해주십니다. 이렇게 정립된 행동 강령을 올림픽의 퀄리티 좋은 자작 문제들에 적용하여 풀이를 떠올리는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이때의 자작 문제들은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 저도 작년에 공부할 당시에는 이거 너무 난이도가 높은 게 아닌가 싶었지만 이렇게 올림픽 강좌를 통해 고난이도 훈련을 했더니 어려웠던 작년 수능 사회문화에서도 1등급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표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입니다. 사회문화 과목에서 대표적인 킬러 유형은 도표 문제인데요. 올림픽을 통해 도표 문제에 대한 기본기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올림픽 사회문화의 강의 자료실에 보면 주차별 도표 보충 자료가 업로드됩니다. 매주 현장 도표를 함께 풀어보며 도표의 감을 익힐 수 있고 도표가 집중된 사단원, 사회계층과 불평등 단원에서도 퀄리티 높은 고난도 도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올림픽 사회문화를 통해 도표에 대한 자료 해석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기본기를 바탕으로 리트, 하트와 같은 실전 모의고사들을 풀며 도표에 대한 대비를 추가했고 수능에서도 도표 문제를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생활과 윤리 과목에 대한 특징입니다. 첫 번째로 교과 범위에 대한 선을 제시해 주셔서 오개념을 차단해 주십니다. 윤리 과목 특성상 교과 범위에 안팎에서 많은 오개념들이 발생합니다. 이는 윤리 과목의 개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아서 매년 연계교재나 모의고사에서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사상가나 기존 사상가들의 새로운 입장들이 추가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임정환 선생님은 생활과 윤리에서 교과 범위를 강조하셔서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선을 명확히 잡아주시는 스타일입니다. 따라서 오개념에 대한 걱정 없이 개념을 적정선까지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추론 능력의 향상과 함정 선지에 대한 대비입니다. 최근 수능은 지엽적인 지식을 무조건 더 외우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즘 생활과 윤리 50점을 받는데 중요한 능력은 첫 번째로 낯선 선지를 처음 마주할 때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추론해내는 능력과 두 번째로 지문이나 선지에서 말장난을 가려내는 것, 이 두 가지가 윤리 과목 고득점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정환 선생님은 수업을 통해 행간을 읽는 추론 능력을 길러주시고 자작 문제와 매치 포인트라는 오답 높은 함정 선지를 대비하는 부분을 통해 말장난 함정에 걸리지 않는 훈련을 충분히 시켜주십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선배에게 질문하기 시간입니다. 제가 우리 1호님께 총 5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질문인데, 이제 임팩트나 아니면 뭐 리밋 같은 그런 강의를 듣지 않고 임정환 선생님의 올림픽부터 선생님을 수강을 해도 좋을까요? 저도 작년에 올림픽 강의를 통해 임정환 선생님을 접하고 파이널까지 만족하며 따라갔습니다. 개념만 잘 다져져 있다면 올림픽 문제풀이부터 강의를 수강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 지금 임팩트를 수강할지 아니면 올림픽을 수강할지 고민인데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옳을까요? 네, 이건 등급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1, 2등급 학생이라면 바로 올림픽부터 수강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약간 심화 개념이 부족하신 3, 4등급 학생들은 임팩트와 병행하며 수강하신 것을 추천드립니다.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리밋을 통해 기초 개념부터 잡으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올림픽을 이제 수강하면서 추가로 어떤 공부를 더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작년에 구평 전까지 올림픽 이외에는 수능 완성을 2회 정도 풀어보는 것 이외에는 다른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올림픽을 예습할 때 자습서와 개념서를 탄탄히 보면서 올림픽을 완벽히 소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네, 구평 전 이 여름 기간에는 올림픽을 완벽히 소화하시는 데 집중을 하시고 국영수와 같은 다른 과목의 실력을 기르시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구평 이후에 리트, 하트와 같은 사회탐구 영역의 실전 모의고사가 출시될 때 그때부터 사회탐구 공부에 집중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인데요. OX는 OS 교재는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선생님의 의도처럼 OX 교재를 쉬는 시간에 단어장 보듯이 사용을 했습니다. 기출 선지와 EBS 지문들을 체화하는 데 사용을 했고요. 학교 쉬는 시간에 OX 퀴즈를 친구들과 풀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그런 OX 교재들과 차별점이 있다면 임정환 선생님의 OX 교재의 뒷면에는 바로 해설이 첨부되어 있어서 그 선지에 대한 그 의문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질문인데 제가 반수생이거든요. 근데 반수생이라 시간이 별로 없는데 올림픽 그 문제풀이 강좌를 꼭 수강을 해야 될까요? 네,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올림픽을 수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림픽에 수록된 문제들을 풀어보며 다시 개념까지 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수생이라고 가정을 하고 커리를 짜보면 우선 리밋과 같은 개념 강의를 들으며 수특을 풀 것 같습니다. 사회탐구 영역에서 아무리 급해도 개념이 없으면 문제풀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올림픽과 함께 수원을 풀 것 같습니다. 올림픽을 통해 테마별로 문제풀이를 해나가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트, 하트와 같은 실전 모의고사와 함께 최소 5개년 이상의 기출을 모의고사 형태로 뽑아서 실전 감각을 기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올림픽 강의를 활용했던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습번입인데요. 한 주차는 3강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세 번째 강의가 끝날 때 선생님께서 다음 주차 숙제를 내주십니다. 이때 단순히 문제를 풀어보는 정도로 가볍게 예습을 하지 않았고 저는 총 2단계의 과정으로 예습을 했습니다. 먼저 하루를 비워두고 다음 주차에 해당하는 단원의 개념을 개념서로 꼼꼼히 읽으며 복습하였습니다. 이렇게 먼저 개념을 복습한 후 문제는 강의를 수강하기 직전에 바로 풀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듣기 직전에 문제를 풀면 자신이 틀리게 된 이유를 좀 더 명확히 분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문제당 90초가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했고 시간이 오래 걸렸거나 헷갈렸던 문제들은 꼭 채점 시에 따로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강의 수강법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3강을 3일에 나누어 수강했습니다. 예를 들어 생활과 윤리는 월, 수, 금, 사회문화는 화, 목, 토에 배치하고 일요일을 앞서 언급한 대로 개념서를 읽는 날로 정해서 예습했습니다. 사회탐구는 긴 호흡의 집중력보다는 선지체화가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저처럼 매일 조금씩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강의는 매일 오후에 수강했는데요. 오후에 임정환 선생님 강의로 힐링한다는 생각으로 수강했고 이렇게 얻은 즐거움으로 저녁까지 지치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복습법인데요. 수업이 끝날 때 선생님께서 학원의 숙제를 내주실 것입니다. 학원은 이번 수업 범위에 대한 워크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강의를 듣지 않은 일요일을 이용해서 혼자 학원의 문제를 풀며 복습했습니다. 학원의 문제는 해설지나 Q&A를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공부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독법입니다. 완강 후에 책 전체를 한번 복습했고요. 선생님께서 적어주셨던 팁 위주로 공부하면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이후에는 틀렸던 문제들이나 헷갈렸던 문제들을 오답 정리합니다. 사회탐구는 오답 노트를 두 유형으로 나누어 작성하면 좋습니다. 선지 자체에 대해 잘못 생각했다면 선지 오답을 작성하고 문제 접근이나 유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행동 강령을 작성합니다. 앞으로 풀게 될 시점 모의고사도 동일한 방법으로 오답을 작성하고 회독하면 좋습니다.
이상으로 수출랭 가이드 인 마이맥 임정환 선생님의 올림픽 편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임정환 선생님의 올림픽을 다루긴 했지만 저희 수능 미슐랭 패널들이 입을 모아서 리토와 하트 모의고사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임정환 선생님이 그만큼 올림픽도 그렇고 리트 하트도 그렇고 자체 문제의 퀄리티가 상당히 우수하신 강사분이라고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 올림픽 교재의 어떤 문제 퀄리티는 믿고 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대성마이맥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